창문으로 들어오는 3월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은 차갑기만 했다. 국민연금 입금 통지서 한 장, 105만 원. 그 옆에는 배우자 명의의 통지서, 55만 원. 합계 160만 원. 한 남자가 돋보기를 벗고 눈을 비볐다. 올해 만 70세. 아침마다 반복되는 의식이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이번 달 청구서들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 2002년까지 보험회사 기획실에서 일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다. 당시 월급은 70만 원. 하지만 상여금이 800%였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거의 7천만 원에 가까웠다. 그때는 부족함이 없었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도 없었고 1년에 한 번씩 가족 여행도 다녔다. 퇴직금도 제법 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남자의 손이 계산기를 더듬었다. 식료품비 60만 원, 공과금 15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7만 원, 여기까지만 92만 원. 아직 경조사비도 의료비도 빼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내가 시장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오늘 배추가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계란도 한 판에 8,000원이나 하더라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배추를 사라고 할까 아니면 참으라고 할까? 둘 다 아닌 것 같았다. 다음 주에 김 선생 딸 결혼식 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축의금 얼마나 해야 할까요? 남자는 달력을 봤다. 김 선생. 30년 지기 친구였다. 10만 원은 보내야 했다. 아니, 관계를 생각하면 15만 원은 해야 체면이 섰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이미 부의금을 2번 보냈다. 각각 10만 원씩. 15만 원 준비해둬요. 아내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들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들렸다. 남자도 한숨을 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테이블 위 서류 더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종합병원 진료비 영수증. 지난 3개월치였다. 183만 원. 월 평균 61만 원. 수술 받은 해에는 1200만 원이 들었다. 췌장에 혹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다. 실손보험으로 300만 원은 돌려받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보험 만료 후 재가입을 하려고 하니 보험료가 2배로 뛰었다. 월 15만 원.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16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을 보험료로 쓴다? 그럼 남는 건 145만 원. 생활이 안 됐다. 그래서 보험 갱신을 포기했다. 이제는 모든 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 했다.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사 비용만 해도 20만 원이었다. 약값은 별도였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한 달에 5만 원. 남자는 계산기를 다시 눌렀다. 식료품비 60만 원, 공과금 15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7만 원, 경조사비 30만 원, 의료비 75만 원, 합계 197만 원, 수입은 160만 원, 부족한 금액 37만 원. 이 37만 원은 어디서 나올까? 적금을 깨는 수밖에 없었다. 매달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였다. 남자는 부러웠다. 저 아이들은 아직 미래가 있었다. 꿈이 있었다.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뭐가 있을까? 미래도 꿈도 가능성도 없었다. 남은 건 과거뿐이었다. 그리고 그 과거에는 후회만 가득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우편물이었다. 아내가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보험사에서 왔어요. 남자는 봉투를 찢었다. 보험 갱신 안내문이었다. 다시 가입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내용. 월 보험료 15만 원. 그 숫자가 눈에 박혔다. 남자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만약 또 큰 병에 걸리면
만약 수술이 필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적금은 이미 반 이상 줄어들었다. 2년 전만 해도 5천만 원이었던 잔액이 지금은 2,800만 원이었다. 이 속도로 가면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었다. 그럼 그 다음은? 남자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병원 대기실은 항상 붐볐다. 오전 9시인데도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체념, 그리고 피로. 남자는 대기 번호표를 받았다. 37번.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다. 옆자리 할머니는 약봉지 5개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저쪽 구석 할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다. 드디어 차례가 왔다. 남자는 진료실 문을 열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인사도 없이 바로 질문이 시작됐다. 지난번 검사 결과 보셨어요? 네. 췌장 쪽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혈당 수치가 좀 올라갔네요. 당뇨약 용량을 늘려야겠어요. 그럼? 약값이? 의사가 처음으로 남자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동정이 섞여 있었다.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다는 표정이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를 거예요. 3만 원. 작은 금액 같았지만 작지 않았다. 3만 원이면 배추 한 포기와 계란 2판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CT 촬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CT. 그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다. 한 번에 30만 원. 보험이 있었을 때는 본인 부담금이 6만 원 정도였다. 이제는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 남자는 처방전을 받아 들고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무거웠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다. 약국 앞 게시판에는 각종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붙어 있었다. 관절 건강에 좋은 글루코사민,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혈관 건강 오메가3 모두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 한 통에 5만 원, 6만 원. 사치였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한 달치 8만 원. 남자는 신용카드를 건넸다. 체크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 이번 달 통장 잔액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다. 젊은 직장인들은 커피를 들고 빠르게 걸었다.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고 웃었다. 모두 미래가 있어 보였다. 자신에게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 출근길에 커피를 사 마시고 점심에는 회식을 가고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술 한잔 하던 시절. 그때는 돈이 걱정이 아니었다. 아니, 걱정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종류의 걱정은 아니었다. 그때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연말 성과급은 얼마나 나올까 같은 것들이었다. 미래를 향한 걱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걱정은 내일 밥상은 어떻게 차릴까, 다음 달 전기세는 어떻게 낼까 같은 것들이었다. 현재를 견디기 위한 걱정이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 남자는 내렸다.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200m 정도였다. 예전에는 그냥 걸었을 거리였다. 하지만 요즘은 다리가 자꾸 아팠다. 의사는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했다. 주사를 맞으면 좋아진다고 했다. 한 번에 15만 원.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고 했다. 남자는 주사를 포기했다. 그냥 참았다. 아프면 쉬었다가 다시 걸었다. 그게 돈이 안 드는 방법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 반이었다. 병원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다. 아내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료는 어떻게 됐어요? 괜찮대요. 약만 좀 늘었어요. 얼마나요? 3만 원. 아내가 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칼질을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침묵이었다. 점심은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 1개였다. 고기는 없었다. 요즘은 고기를 거의 사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삼겹살을 조금 사서 구워 먹는 게 전부였다.
밥을 먹으면서 남자는 문득 깨달았다. 이게 노후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의 실체구나. 젊었을 때는 노후라는 말이 추상적이었다. 뭔가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는 그런 삶?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노후는 계산이었다.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하고 청구서를 정리하고 무엇을 아낄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했다. 지금도 빠듯한데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남자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식욕이 사라졌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올해 68세? 2살 어렸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이 남자는 한때 공무원이었다. 5급 사무관까지 올라갔다가 40대 후반에 민간 기업으로 이직했다. 당시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였다. 연봉이 2배로 뛰었고 승진 기회도 많았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을 포기해야 했다. 연금을 유지하려면 최소 10년을 채워야 했는데 7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자격이 사라졌다. 당시 공무원 연금으로 쌓인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2,800만 원. 그 돈으로 뭘 했을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아마 아파트 대출금 일부를 갚았던 것 같았다. 아니면 아이들 학원비로 썼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지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만약 공무원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쯤 공무원 연금으로 월 230만 원 정도를 받았을 것이었다. 국민연금 100만 원과 합치면 330만 원. 지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남자는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에 연금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 2055년. 기사를 읽다가 남자는 피식 웃었다. 2055년. 자신은 그때까지 살아있지도 않을 것이었다. 문제는 지금이었다. 2055년이 아니라 2025년 바로 오늘이 문제였다. 남자의 월 수입은 정확히 102만 원이었다. 국민연금 전부였다. 배우자는 연금이 없었다. 주부였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102만 원으로 2사람이 살아야 했다. 가능할까? 불가능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손을 벌렸다. 매달 50만 원씩 보내달라고 했다. 아들은 흔쾌히 보내줬다. 하지만 남자는 그게 싫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내년이면 손주를 볼 수도 있었다. 그런 아들에게 매달 50만 원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아들도 집을 사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했다. 그런데 부모를 먹여 살리는 부담까지 지워야 하나? 남자는 신문을 접었다. 기사를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9시를 가리켰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었다. 작년에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에 염증이 생겼다고 했다. 일주일 입원했고 퇴원할 때 청구서를 받았다. 380만 원. 실손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본인 부담금은 8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그 80만 원조차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적금을 깨서 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자는 깨달았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을. 돈도, 계획도, 미래도. 택시를 타면 10분이지만 요금이 6,000원이었다. 지하철은 무료였다. 65세 이상은 교통비가 공짜였다. 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남자는 마트 앞을 지나쳤다. 세일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가격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3,000원도 아까웠다. 남자는 마트에 들어갔다. 고등어 코너로 갔다. 하지만 3,000원짜리는 이미 다 팔렸다. 남은 건 4,500원짜리 뿐이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나왔다. 고등어 없이도 살 수 있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가 멈췄다.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운동도 되고 전기도 아낄 수 있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플랫폼에는 사람이 많았다.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이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남자도 스마트폰이 있었다. 하지만 요금제는 가장 싼 것으로 바꿨다. 월 2만 원짜리. 데이터가 1GB밖에 안 됐지만 충분했다. 어차피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쓰니까. 지하철이 도착했다. 남자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맞은편에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커피가 눈에 들어왔다. 스타벅스. 아마 5,000원은 넘을 것이었다. 남자는 생각했다. 저 나이 때 나도 저랬나? 커피 한 잔에 5,000원을 쓰는 게 당연했나? 그랬던 것 같았다. 아니, 확실히 그랬다. 점심 한 끼에 10,000원을 쓰는 것도 당연했고 술 한 잔에 2만 원을 쓰는 것도 당연했다. 돈이 무한정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은 유한했다. 그리고 노후는 생각보다 길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여기도 노인들로 가득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걱정과 체념이 섞인 표정? 남자는 문득 궁금했다. 저 사람들은 다 얼마나 받을까? 연금을 얼마나 받고 생활비는 얼마나 쓸까?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부자는 없다는 것. 부자였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었다. 종합병원 VIP 진료실에 갔을 것이었다. 드디어 차례가 왔다. 남자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만 보며 말했다. 정기검진 받으러 오셨죠? 혈액 검사 결과는 괜찮은데 흉부 X-레이를 한 번 더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폐렴 때문에 찍지 않았나요? 그게 1년이 넘었어요. 재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해요. X-레이? 한 번에 3만 원.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검사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남자는 생각했다. 이게 노후구나. 병원과 집을 오가는 삶. 매일 약을 먹고 매달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삶. 행복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었다. 하지만 불행하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었다. 그냥 사는 것이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었다. 밤 11시. 70세 남자는 오늘도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고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다. 남자는 생각했다.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죽음? 아니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때로는 편안해 보이기도 했다. 가난? 그것도 아니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럭저럭 살고 있었다. 그럼 뭘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남자는 깨달았다. 가장 무서운 건 무력함이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 뇌졸중이 와서 반신이 마비되는 것. 치매가 와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웠다. 돈이 없는 건 참을 수 있었다. 배가 고픈 것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남자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다. 70세의 몸, 주름진 손, 굽은 허리, 가늘어진 다리. 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의사는 말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남자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30분 정도 걸렸다.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힘들었다. 무릎이 아팠고 숨이 찼다. 의사는 또 말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특히 암검진은 필수라고. 하지만 암검진은 비쌌다. 종합검진 한 번에 30만 원은 들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 많았다. 남자는 작년에 마지막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별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받지 못했다. 돈이 없었다.
만약 올해 암에 걸렸다면,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면 내년에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에서 노인 의료비 지원을 검색했다. 여러 정책이 나왔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노인 장기 요양보험. 하지만 대부분 조건이 까다로웠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했다. 남자는 해당되지 않았다. 연금이 100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니까 남자는 애매한 위치였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뱅이도 아니었다.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가진 게 많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가진 게 없었다. 이게 가장 답답한 지점이었다. 남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검색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다. 내일은 또 병원에 가야 했다. 3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 날이었다. 남자는 침대로 들어갔다.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얼마가 나올까? 이번 달 생활비는 충분할까? 적금은 언제까지 버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만약 내일 쓰러진다면? 만약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지 말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70세라는 나이는 그런 나이라고. 남자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냥 숨만 쉬었다.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잠이 왔다. 얕은 잠이었지만 그래도 잠이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될 것이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자는 하루. 특별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는 하루. 하지만 그게 노후였다. 그게 70세의 일상이었다. 70세 남자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잠이 오지 않아서였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들었다. 밤 11시에 자서 새벽 5시면 깼다. 6시간. 충분한 수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피곤했다. 남자는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3월이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은 것 같았다. 커피를 한 잔 내렸다. 믹스커피가 아니라 원두커피였다. 유일하게 남자가 돈을 쓰는 사치품이었다. 한 달에 커피 원두 값으로 2만 원. 하루로 치면 약 700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커피를 마시면서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곧 해가 뜰 것이었다. 남자는 문득 옛날을 떠올렸다.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절? 그때는 아침 7시에 출근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다. 5급 사무관까지 올라갔다. 나쁘지 않은 커리어였다. 그대로 계속 다녔다면 3급까지 갈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만뒀다. 47세 때였다. 민간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연봉이 2배였다. 승진도 빠르다고 했다. 임원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남자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가족과 상의도 했다. 아내는 반대했다.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버리는 게 아깝다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이 있었다. 능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다. 민간 기업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남자는 10년을 그 회사에 다녔다. 임원은 되지 못했다. 부장까지만 올라갔다. 그리고 57세에 공고사직을 받았다. 구조조정이었다. 퇴직금은 8천만 원이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걸로 10년을 버티기에는 부족했다. 공무원을 그만둘 때 받았던 연금 일시금은 2,800만 원이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 생활비로 썼을 것이었다. 아니면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보탰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지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만약 공무원을 계속 다녔다면 어땠을까? 지금쯤 공무원 연금으로 월 230만 원은 받았을 것이었다. 여기에 국민연금 102만 원을 더하면 332만 원. 지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었다. 병원비 걱정도 덜 했을 것이었다. 여행도 갈 수 있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남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식어버린 커피는 쓰기만 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올랐다. 주황빛 햇살이 아파트 건물들을 비췄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하지만 남자에게 새로운 하루는 의미가 없었다. 어제와 같은 하루, 내일과 같은 하루, 그냥 반복될 뿐이었다. 남자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 보냈습니다. 건강하세요. 50만 원. 매달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이 들어왔다. 남자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아들은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집도 사야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했다. 그런 아들에게 매달 50만 원을 받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언제까지 이럴까? 남자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고 살아야 하나? 답은 명확했다. 죽을 때까지. 아니, 정확히는 몸이 자유로울 때까지.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요양원에 가야 할 것이었다. 그럼 아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70세 남자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다. 이름은 김 선생.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같은 동네에 살았고 아이들끼리도 친했다. 김 선생의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청첩장이 왔다. 남자는 청첩장을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예쁘게 디자인된 카드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축의금? 얼마를 해야 할까? 30년 친구니까 최소 15만 원은 해야 했다. 10만 원은 너무 적었다. 하지만 15만 원은 이번 달 식비의 4분의 1이었다. 남자는 아내에게 물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15만 원 하세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김 선생님이 20만 원 보내주셨잖아요. 맞았다. 5년 전 아들 결혼식 때 김 선생은 20만 원을 보내줬다. 그럼 이번에도 20만 원을 해야 하나? 하지만 5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그때는 아직 적금이 많이 남아 있었다. 15만 원으로 할게요. 카드에 메시지라도 정성껏 쓰겠습니다. 결혼식은 2주 후 토요일이었다. 남자는 캘린더에 표시를 했다. 그리고 봉투에 돈을 미리 준비해뒀다. 15만 원, 5만 원권 3장. 돈을 봉투에 넣으면서 남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축하인가, 부담인가? 친구의 경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건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이었다. 결혼식 당일 남자는 양복을 꺼내 입었다. 10년 된 양복이었다. 조금 낡았지만 아직 입을만 했다. 새 양복을 살 여유는 없었다. 예식장은 강남이었다. 집에서 1시간 거리였다. 지하철로 가면 40분이지만 양복을 입고 지하철을 타기는 좀 그랬다.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에는 요금이 아까웠다. 고민 끝에 남자는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섞어서 가기로 했다. 마을버스는 무료였고 지하철도 무료였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돈은 들지 않았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붐볐다. 대부분 남자와 비슷한 나이대였다. 김 선생의 친구들이었다. 모두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남자는 축의금을 전달하고 식장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다. 화려한 꽃장식, 웅장한 음악, 밝은 조명. 모든 게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남자는 행복하지 않았다. 아니, 행복한 척을 하고 있었다. 친구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15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 이런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솔직한 감정이었다. 식이 끝나고 남자는 김 선생을 찾아갔다. 축하합니다. 사위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요. 김 선생은 활짝 웃었다. 고맙습니다. 오느라 힘드셨죠?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30년 친구였지만 요즘은 자주 보지 못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다. 하지만 요즘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술값도 부담이었고 왕복 교통비도 부담이었다. 무엇보다 시간이 부담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빨리 갔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아껴야 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 선생이 물었다. 그냥 그렇습니다. 별일 없어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네, 거짓말이었다. 건강이 괜찮지 않았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가끔 숨도 찼다. 하지만 김 선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었으니까.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네, 그러시죠. 남자는 예식장을 나왔다. 주차장에는 고급차들이 질비했다. 벤츠, BMW, 테슬라. 모두 억 단위 차들이었다. 남자는 차가 없었다. 10년 전에 팔았다. 유지비가 부담됐기 때문이었다. 보험료,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다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은 들었다. 그 돈을 아끼려고 차를 팔았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았다. 무료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다. 피곤했다. 낮잠을 자고 싶었다. 하지만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아내는 오늘 친정에 갔다.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두부가 전부였다. 남자는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를 했다. 밥을 데워서 김치와 함께 먹었다. 간단한 저녁이었다. 밥을 먹으면서 남자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결혼식에 다녀왔다. 축의금으로 15만 원을 썼다. 교통비는 안 들었다. 식사는 예식장 뷔페로 해결했다. 집에서 저녁까지 먹었으니 오늘 지출은 15만 원이었다. 15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친구의 경사였으니 어쩔 수 없었다. 문제는 이번 달에 경조사가 또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주에 장례식이 하나 있었다. 부의금으로 10만 원은 보내야 했다. 그럼 이번 달 경조사비만 25만 원이었다. 남자는 계산기를 꺼냈다. 이번 달 예산을 다시 짜야 했다. 70세 남자는 오늘 병원에서 청구서를 받았다. 지난 3개월간의 진료비 명세서였다. 진료비 45만 원, 약제비 28만 원, 검사비 62만 원, 합계 135만 원. 국민연금 한 달치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남자는 명세서를 들고 원무과 직원에게 물었다. 이게 다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네, 보험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에요. 특히 이 검사는 MRI인데 급여 항목이 아니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MRI?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작년에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폐에 혹이 보였다고 했다. 그게 뭔지 확인하려면 MRI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남자는 거절할 수 없었다. 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서웠다. 만약 암이라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결과는 다행히 양성이었다. 암이 아니었다. 그냥 염증이었다. 하지만 그 안심을 위해 62만 원을 썼다. 남자는 신용카드를 건넸다.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달 카드값은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았다. 카드값은 어떻게 내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다. 그럼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500만 원이었다. 이미 200만 원을 쓴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빚이 쌓이고 있었다. 남자는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머리가 아팠다. 스트레스성 두통이었다. 약을 먹으면 나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약을 사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통화 가능하세요? 응, 괜찮아. 다음 달에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5월 3일이요. 그래, 축하한다.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남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돈 이야기일 것 같았다. 뭔데? 혼수 준비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5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500만 원. 남자의 적금 잔액의 5분의 1이었다. 그래, 알았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벌어서 곧 갚을게요. 아니라, 갚을 것 없다. 내 결혼인데. 전화를 끊고 남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500만 원을 주면 적금 잔액은 2250만 원이 된다. 여기서 매달 40만 원씩 빠져나간다. 그럼 5년이 아니라 4년 반 안에 바닥이 난다. 남자는 계산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다.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났다. 4년 반. 그러니까 72세 반. 그때 적금이 다 떨어진다. 그럼 그 다음은? 남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벤치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버스 안에서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바빠 보였다. 모두 목적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자신은 어떤가? 목적이 있나? 미래가 있나?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원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청구서는? 135만 원 나왔어요. 아내가 손을 멈췄다. 그렇게 많이? MRI를 찍어서요. 결과는 어땠어요? 다행히 괜찮대요. 암은 아니래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135만 원이라는 금액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녁은 간단하게 먹었다. 밥, 김치, 계란찜. 남자는 밥맛이 없었다. 계속 생각이 났다. 135만 원, 500만 원, 적금 잔액 2250만 원. 밥을 먹다가 남자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자기도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랬죠? 그럼 아들도 도와줘야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저녁을 먹고 남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계속 생각이 났다. 돈, 돈, 돈. 모든 게 돈이었다. 병원도 돈, 경조사도 돈, 아들 결혼도 돈.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종교는 없었지만 그래도 기도했다. 제발 더 이상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제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70세 남자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 6시에 일어난다. 화장실에 간다. 세수를 한다.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밥, 김치, 계란, 가끔 된장찌개. 아침을 먹는다. 텔레비전 뉴스를 본다. 날씨, 경제, 정치. 관심은 없지만 그냥 본다. 9시가 되면 산책을 나간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돈다. 30분 걸린다. 무릎이 아프면 중간에 쉰다. 10시에 집에 돌아온다. 물을 마신다. 약을 먹는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11시에는 텔레비전을 본다. 주로 예능 프로그램. 웃기지도 않지만 그냥 본다. 시간을 때우는 것이다. 12시에 점심을 먹는다. 보통 라면이나 김치볶음밥. 간단하게. 1시에는 낮잠을 잔다. 1시간 정도. 깊은 잠은 아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2시에 일어난다. 다시 텔레비전을 본다. 이번에는 드라마. 내용은 뻔하다. 사랑, 배신, 복수. 매번 같은 패턴. 4시에는 장을 보러 간다. 가까운 마트. 필요한 것만 산다.
계란, 김치, 우유. 할인 상품이 있으면 더 산다. 5시에 집에 돌아온다.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오늘은 뭘 먹을까? 냉장고를 열어본다. 어제와 비슷한 재료들, 어제와 비슷한 메뉴. 6시에 저녁을 먹는다. 아내와 마주 앉아서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7시에 설거지를 한다. 그리고 소파에 앉는다. 또 텔레비전. 9시에 뉴스를 본다. 저녁 뉴스. 아침 뉴스와 비슷한 내용. 다만 조금 더 자세할 뿐. 10시에 샤워를 한다. 침대에 눕는다. 책을 읽으려 하지만 집중이 안 된다. 그냥 눈을 감는다. 11시에 잠이 든다. 얕은 잠. 자주 깬다. 화장실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새벽 3시에 깬다. 다시 잠들려고 애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결국 5시가 된다. 그리고 6시에 다시 일어난다.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이게 노후였다. 이게 70세의 삶이었다. 특별한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삶. 그냥 시간을 때우는 삶. 남자는 가끔 생각했다. 이게 사는 건가? 죽어가는 건가? 차이가 뭘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밥을 먹는다는 것?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남자는 예전을 떠올렸다. 40대, 50대 때를. 그때는 바빴다. 출근하고 일하고 회의하고 야근하고 피곤했지만 보람도 있었다. 목표가 있었다. 승진, 연봉 인상, 프로젝트 성공. 그런 것들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목표가 없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었다. 그냥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70세 남자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제 친구가 은퇴 준비 중인데요. 아버지께 조언 좀 구하고 싶대요. 나한테? 네, 실제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요.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 자신이 뭘 조언할 수 있을까? 그래, 뭐가 궁금한데? 주로 연금이랑 생활비 관련해서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 주제라면 할 말이 많았다. 그 친구한테 전해줘. 3가지만 명심하래. 네, 말씀하세요. 첫째,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돈도, 시간도, 행복도 다 건강에서 나온다. 젊을 때부터 운동하고 병원 정기검진 받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하래. 아들이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인간관계다. 친구를 만들어 놔. 은퇴하면 혼자가 되기 쉬워. 회사 동료들과는 연락이 끊기고 가족들은 바쁘고 그럴 때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살래. 시간을 때우지 말고 시간을 채우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그게 왜 중요한가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목표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건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작은 목표라도 있어야 해. 책 1권 읽기, 걷기 1만 보, 친구 1명 만나기. 뭐든 좋아. 그래야 하루가 의미가 있어.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힘들지 않은 노인이 어디 있겠니? 다들 힘들어.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도움이야. 전화를 끊고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조언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조언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 건강?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친구? 경조사비 부담 때문에 만나기 힘들다. 하루 계획? 매일 텔레비전만 본다. 남자는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라도 조언해야 했다. 자신처럼 되지 말라고. 70세 남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조카가 찾아왔다. 30대 중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큰아버지, 요즘 노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조언 좀 해주세요. 남자는 조카를 마주 앉혔다. 뭐가 궁금한데? 연금이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준비해야 하나요? 남자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안 돼. 절대로. 그럼 뭘 더 해야 하나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저축, 부동산. 가능한 모든 걸 다 해. 조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도 부족할 수 있어? 너 지금 얼마 벌어? 세전 6천만 원 정도요. 그 돈으로 얼마나 저축해? 월 100만 원?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부족해. 최소 200만 원은 저축해야 해. 아니, 300만 원. 그럼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지는데요? 지금 빠듯한 게 나아. 늙어서 빠듯한 것보다. 조카는 입을 다물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너 지금 30대 중반이지? 은퇴까지 30년 남았어? 그 30년 동안 최대한 모아. 그리고 공무원이면 공무원 연금을 절대 포기하지 마. 나처럼 후회하게 돼. 큰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그랬어? 그런데 민간 기업으로 옮겼지? 연봉이 2배라는 말에 혹해서.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짓이었어. 만약 그때 공무원을 계속했다면 지금 월 230만 원은 받았을 거야. 지금은 102만 원만 받아. 2배 넘게 차이나. 조카가 메모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험 꼭 들어놔.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비싸도 들어놔. 나이 들면 가입도 못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한테 의지하지 마. 자식도 자식 인생이 있어. 너희가 알아서 살 수 있게 준비해.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말을 멈췄다. 더 할 말이 많았지만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았다. 조카가 떠나고 남자는 혼자 남았다. 조언은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만 준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했다. 환상을 갖고 살다가 나중에 절망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시 70세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왔다. 오늘도 아침이 밝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테이블 위의 서류들은 여전히 차가웠다. 남자는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답은 알고 있었다. 부족하다. 매달 부족하다.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어제 본 그 아이들이었다. 오늘도 웃고 있었다. 내일도 웃을 것이었다. 남자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웃었다는 것을.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돈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즐겼다는 것을. 언제부터 웃음을 잃었을까? 은퇴하고 나서?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아마 50대 초반쯤부터였을 것이다.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지만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준비를 했어야 했다. 더 많이 저축하고 더 아껴 쓰고 더 계획적으로 살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노후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힘들 줄.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도 병원에 가야 했다. 약을 타러. 계산기의 숫자는 내일 다시 보기로 했다. 오늘은 그냥 하루를 살기로 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아내가 불렀다. 여보, 장 볼 거 있으면 말해요.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계란? 어제 샀다. 우유? 아직 남았다. 김치? 충분하다. 없어요. 있는 걸로 먹어요. 그래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아쉬워 들렸다. 남자도 알았다. 아내도 가끔은 맛있는 걸 먹고 싶을 것이다. 고기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케이크도 먹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둘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남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70세 노인.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이게 자신이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젊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1층에 도착했다. 현관을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 남자는 천천히 걸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병원까지는 15분 거리였다. 버스를 타면 5분이지만 걷기로 했다. 운동도 되고 버스비도 아낄 수 있었다. 길을 걷다가 남자는 빵집 앞을 지나쳤다. 유리창 너머로 갓 구운 빵들이 보였다. 고소한 냄새가 났다.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크림빵 하나 사 먹을까? 3,000원. 비싸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빵이 있었다. 어제 할인 행사 때 산 식빵. 그걸 먹으면 됐다. 남자는 다시 걸었다. 병원이 가까워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결혼식 날짜 확정됐어요. 그래, 언제? 5월 3일이요. 참석하실 수 있으시죠? 당연하지. 내 결혼식인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뭘? 당연한 건데. 전화를 끊고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다. 아들의 결혼식. 그래, 기쁜 일이었다. 돈이 들어도 부담이 되어도 그래도 기쁜 일이었다. 남자는 병원에 도착했다. 대기실은 오늘도 붐볐다. 남자는 번호표를 뽑고 앉았다. 52번.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요즘 병원비가 너무 비싸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이 들면 돈이 제일 문제예요. 아프지도 못하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할 말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으니까. 드디어 남자의 차례가 왔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처방전을 받았다. 3개월치 약 24만 원. 예상했던 금액이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남자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도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었다. 아내가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다. 라면 2개와 김치. 병원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약값은? 24만 원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라면을 그릇에 담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먹었다. 밥을 먹다가 남자는 문득 생각했다. 행복하냐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라고 할까? 그렇다고 할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았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삶?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후? 그게 현실이었다. 점심을 먹고 남자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그만뒀다. 오늘은 책을 읽어볼까? 서재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다. 젊었을 때 샀던 소설. 책을 펼쳤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돋보기를 꺼내 썼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젊었다. 30대였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다. 사랑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남자는 부러웠다. 그 젊음이, 그 가능성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소설 속 주인공도 언젠가는 늙는다는 것을, 그리고 늙으면 자신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게 인생이었다. 누구나 늙었다. 누구나 약해졌다. 누구나 돈 걱정을 했다. 차이가 있다면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다. 남자는 책을 덮었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내일도 올 것이고 모레도 올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남은 인생이 될 것이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와 똑같은 재료들이 있었다. 남자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은 특별한 걸 해볼까? 고기라도 구워볼까? 마트에 가면 삼겹살이 있었다.
500g에 10,000원. 비싸지 않은 금액이었다. 아니, 비쌌다. 하지만 가끔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 남자는 지갑을 확인했다. 10,000원짜리 2장이 있었다. 그중 한 장을 쓴다면? 남자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여보, 오늘 저녁 삼겹살 사올까요? 부엌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좋죠?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로 만들기로 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늘이 오늘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는 현관문을 열었다. 마트로 향했다. 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하늘을 보니 노을이 아름다웠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하늘.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남자는 천천히 걸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오늘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마트에 도착했다. 정육 코너로 갔다. 삼겹살을 골랐다. 500g, 10,000원. 계산대로 가면서 남자는 생각했다. 20,000원으로 오늘 저녁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 돈은 중요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었다. 때로는 작은 행복이 더 값질 때도 있었다. 남자는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그의 뒤를 비췄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일도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내일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160만 원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며 사는 것. 그게 노후였다. 그게 70세의 삶이었다. 남자는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며 아내를 불렀다. 삼겹살 샀어요. 오늘 저녁은 특별하게 먹어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정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남자는 웃었다. 그냥요.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어서요. 그렇다. 특별한 날은 만드는 것이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160만 원으로도 70세의 나이에도 특별한 순간은 만들 수 있었다. 그게 희망이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 대한민국의 수많은 고령층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16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한 달 용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계비 전부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다. 하지만 준비한다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경조사비, 물가 상승. 변수는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없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최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행복을 만드는 것. 오늘의 삼겹살처럼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